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골라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습니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음마 아파트도 이제 뛰어든 신통 기획이라고 하죠. 네. 오세훈 시장의 신속 통합 기획. 요 이슈도 사실 좀 눈에 띄었고요. 예. 또 한 가지 2022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전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 뉴스도 좀 눈에 띄었고요. 네. 또한 우리가 마지막 그 서울시의 이제는 시장이라고 하죠. 미개발 지역이라 하는 개미마을. 이 이슈도 사실 눈에 좀 많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음마 아파트와의 개미마을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을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이야기 영상 보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서울에 남은 마지막 달동네 중 하나인 홍제동 개미마을. 일종 주거지역이라 사업성이 없어 민간 개발이 어렵고 공공개발 역시 예산 등의 문제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미마을 개발을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국비 250억 원을 지원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물 규제 완화도 할 수 있어 사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구 역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미마을이 해당 사업 지정 기준인 기반시설 분량이나 무허가 건물수, 건물 노후도, 면적 등을 충족하는 만큼 후보지 공모 신청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미마을 개발 전체 사업 예산을 625억 원으로 추정할 때 시비가 337억 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지원 여부가 사업 시행의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홍제동 개미마을은 마을 내 건축물 134동 중 133동이 무허가로 소유자는 367명입니다. 구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위해선 사업 대상 면적의 1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외부 자금이 625억 원 지원되는 만큼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네, 일단 이 주거재생 혁신지구가 뭔지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얼핏 들은 도시재생 사업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네. 좀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고 이 네. 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는지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주거재생 혁신지구는요. 사실 서울시에 보면은 재개발에 들어갈 되게 낙후된 지역들이 사실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세태한 도심 이런 주거 지역에 먼저 생활 SOC, 그러니까 사회적 간접 자본을 이제 투자를 해서 재생 사업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계획을 우리가 주거재생 혁신지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혁신지구 제도는 사실 있었었어요. 과거에 19년도 11월에 이제 지정이 됐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미처편, 생활시설, 사회 간접 자본들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이 들어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이제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네. 주거 취약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전체 3분의 2가 돼야 되고요. 또한 토지가 공유지 제외하고 2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충족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데 개미마을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충족이 되는 것이죠. 워낙 낙후돼 있고 아마 그쪽 개미마을 쪽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제동에서 한참 올라갑니다. 예. 마을버스 타고 또 한참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되게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서울시의 달동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진행 사례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진행 사례 본다 그러면 경기 수원 서둔동이죠. 여기에 이제 수원역 인근이기 때문에 같이 복합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안양 3동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안양 서초교도 있고 안양 예고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와 연계돼서 교육 인프라가 발달된 이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겠죠. 또한 대전 읍내동도 있습니다. 이런 효자지구와 연계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여기 주거재생 혁신지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구되어져 있는 사업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개미마을이 이 주거재생 혁신지구 이 기준에는
충족하지만 네. 과연 이곳에 가장 알맞은 사업일까?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이 평론가님께서는 이 사업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예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국비를 한 2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네. 아까도 리포트에 나왔지만은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이 들어오고 주거 재생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 250억 원 정도 지원받고 그럼 나머지 금액인 한 375억 원 정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좀 의지에 좀 달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예.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공 재개발 아닌 이상은 사실 여기서는 개발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낮은 사업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젠다,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지만 여기에 이제 사업 추진의 여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조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홍제동 개미마을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거래 절벽이 아파트뿐 아니라 최근 빌라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 감소의 요인과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평론가님, 네. 이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네. 이 빌라 매매 시장 유례없는 거래 호황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정말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와, 서울 시내 빌라가 이렇게 많이 높아졌나? 그리고 네. 많이 거래가 되나? 라고 놀랐는데요. 일단 1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5천 건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드문 사례예요. 사실 이렇게 많아 본 적이 없었는데 네. 그만큼 서울시의 그 빌라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거래도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아파트 거래량보다 매매가 더 많아졌습니다. 빌라가 이번 연도에. 그게 또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2008년 10월부터요. 그다음에 120개월 연속적으로 매매 시장이 올랐는데 아까도 제가 드문 사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빌라의 매매 거래량이 아파트 매매량보다 더 많았던 게. 근데 이게 과거에 딱 2번 있었거든요. 예. 이때가 언제였냐면 2007년도 1월부터 6월 사이에 그다음에 2018년도 10월과 2019년도 3월 요 사이 딱 2번 정도의 이제 빌라 매매 거래량이 아파트보다 많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흔한 일은 아닌데 예. 이번 연도에 2021년도에 빌라의 매매 거래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이유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는 분들이 대체제로서 이제 빌라 매매를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한 40% 이상 뛰었거든요. 네. 뭐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얘기하죠. 네, 성북쪽 이런 북쪽 같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70% 전후로 해서 오른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원구 같은 케이스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싼 지역에 있는 서울 아파트가 이 정도 올라 버렸으니 당연히 이제 대체제로서 빌라 매매로 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취임을 한 이후에 이제 빌라가 이제 어떤 재건축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제는 투자 수요까지 덧붙이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수요도 많아지고 거래량도 많아지는 이러한 현상이 이번 연도에 좀 서울 부동산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빌라 거래량이 확연히 줄고 있습니다. 네. 11월 1평균만 하더라도 전월에 비해서 20.2% 감소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현황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21일 그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자료에 따르면은 11월 서울 다세대 연립 거래량이 3,183건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하루 평균 106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11월 데이터고요. 그러면은 그 10월 달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10월 달에는 133건이었습니다. 일평균. 그러니까 거의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가 줄어든 케이스인데요. 그러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와서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떠들썩했던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 좀 하락할 수 있어.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매매 수요가 약간 이렇게 관망세로 돌아선 부분이 있거든요. 예. 당연히 이제는 아파트가 관망세다 보니까 빌라 매매 시장도 약간 관망세로 돌아서서 기다려보자. 라는 어떤 심리가 좀 불거졌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 빌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 대체제로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은 실제 11월 달에 서울 평균 매매 가격이 3억
4,300만 원 정도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연초가 3억 2,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초보다 연말에 한 2천만 원 정도 더 오른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는 서울시에 있는 빌라의 가격들이 높아지면서 내가 이제는 그나마 이제는 좀 싸다고 느꼈는데 네. 이게 싸다고 못 느끼는 거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또 매매를 할 수 없는 또 관망으로 또 돌아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전통적인 이야기인데 뭐 당연하겠죠. 아파트보다는 사실 빌라 매매는 약간 수요적 측면에서 좀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1순위는 아파트 매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전통적인 수요의 감소 이런 부분도 아마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런 주요 세 가지 이슈 때문에 좀 거래량이 좀 11월 달 들어와서 좀 감소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지금 이 거래량이 줄면서 이 부동산 거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집값 하락의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요? 좀 조심스럽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집값 하락의 시그널이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조정이다. 예, 조정 장세지 사실 이게 뭐 대세적인 하락이다라고 보지는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러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서울 지역, 특히 경기나 서울 지역의 공급량이 아직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3차 신도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뭐 나오려면은 아직 시장에서 좀 더 기다려야 되겠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물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으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뛰어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 시장의 불안감이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내년이 2년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2년 다가오면은 당연히 이제 전세를 높여서 신규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뛰면은요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도 뛰어오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는 전세가 불안하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내년도에 그 아파트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요 일단은 뭐 조정은 받을지언정, 그러니까 상승률은 이번 연도보다 줄어들 망정. 대세 하락으로 가기에는 조금 구조적으로는 아직 힘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승폭은 줄어드나 상승은 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집값 하락의 신호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네네.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빌라 거래 시장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좀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면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속 통합 기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은마 아파트가 신속 통합 기획을 신청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재건축 시장을 저울질하는 신속 통합 기획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은마 아파트가 신속 통합 기획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은마 아파트에 참여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신청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은마 아파트는요, 뭐 소원이죠. 재건축 들어가는 게 그동안 사실 계속 추진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 이슈 때문에 사실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는 신속 통합 기획 신청서를 제출을 한 게 시장에서는 정말 뭐 한 부분에서는 당연하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뭐 한 부분에서는 놀랍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일단은 신속통합 기획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는 21년도 올해 11월 달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요. 이렇게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우리가 신속통합 기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층수 완화를 둘 수 있죠. 그러니까 은마 아파트 쪽에서도 층수 완화의 이슈를 바라보고 이제 들어갔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도시계획 결정 이 기간이 5년에서 거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네. 이 신속통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빠른 사업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번에 은마 아파트가 신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그 특별분과위원회를 거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은 이 특별 그 사업 인가 심의 기간이 있습니다. 예. 이게 기존의 1년 6개월인데 이것도 반토막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건축심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심이라든지 이런 심의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서울시의 이런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기획이고 매력적인 제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신청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이 은마 아파트 좀 상징성도 있지만은 은마뿐만 아니라 강남 3구의 참여도 활발한데 어떻습니까?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좀 걸림돌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앞으로 넘어야 할 문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는 안전 진단부터 통과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매번 이제 강남 3구 쪽에서 재건축을 신청을 해도 이 안전 진단이 강화된 이후부터는 사실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말 그대로 거절된 상해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진단, 1차적인 어떤 통과가 쉽지 않은 부분 이것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이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쉽사리 이게 진행되더라도 사실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인당 3천만 원 넘었을 경우 물론 뭐 비용 다 빼고요. 상승분 빼고 이랬을 경우 거의 이제는 반 정도를 이제 환수 당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강남 쪽에서는 좀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죠. 공공택지만 가다가 2019년도 10월부터 민간 택지도 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되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규제들, 이러한 두 가지 아젠다들이 풀린다면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풀리지 않는다면 아마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좀 선거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관망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 다음 주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개미마을의 주거재생 혁신지구 검토 소식과 서울 주택 거래 현황 및 신속 통합 기획에 대해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